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름 같으면 네. 빙수로 버티거든요. 팥빙수로. 빙수로. 빙수 이랬는데 네. 한 10,000개 먹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또 배가 아프잖아요. 위장 탈나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뭔가 좀 저는 특별한 방법 있으신가요? 언론에서 보니까 26도로 유지하고 예.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게 아하. 가장 절약이 된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해봤는데 26도도 계속 켜놓으니까 너무 네. 춥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냉방병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힘드니까요. 함께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무더위와 여름 휴가를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 네, 7말 8초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휴가철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거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과거 좋았을 때 네. 예, 휴가를 좀 소환해서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는 이때였다 하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는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문자는요 샵 8001번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이 무더위, 폭염 네.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습니까? 네, 무더위하고 폭염을 이제 같이 제가 한꺼번에 분석을 했는데요. 예. 언급량이 1년 동안 한 186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무더위랑 폭염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네. 뭔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키워드예요. 예. 무자만 빼고 더위만 되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일단 네. 무더위 폭염이 돼버리면 연관어 자체도 뭐 여름 피해, 그다음에 관리, 안전, 방문, 그리고 어르신들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폭우나 주의보, 경보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무더위다, 폭염이다 하면 뭐 주의보, 경보 나오면서 피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식의 예. 연관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감성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의, 불안하다, 지치다, 고통스럽다, 우려하다, 힘들다, 걱정하다, 재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더위, 폭염은 그래도 좀 따뜻하다고 느낀 게 주변의 이웃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디 피해봤다고 하면은 내일처럼 좀 아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웃 사촌 따뜻한 그 정이 남아 있군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우리가 뭐 10년 전 또 15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빅데이터 자료도 분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덥더라도 약간 좀 낭만적이에요. 아하. 여름은 원래 더운 거야. 땀도 좀 흘려야 돼. 근데 최근에는 관련 감성어를 보면은 전 팀장이 분석해 주셨지만 못한다, 힘들다, 재난, 질환.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는 폭염과 무더위가 이상기후가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재난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로나로도 만으로도 힘든데 네.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여름의 낭만이라기보다는 그래 에어컨 조금만 더 켜면 돼. 하하. 뭐 전력 수급 잘 되겠지. 아니 전기료 좀 많이 나가면 어때? 우리가 구두쇠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버텼던 여름인데 이제는 이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게 나뭇잎을 갉아먹는 대벌레. 네. 대벌레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더운 날씨가 이상 기후, 이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하. 이상 기후, 이상 현상과 맞물리는 재난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민기 팀장님. 네. 이게 뭐 유럽 오래전부터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맞습니다. 뭐 산불이라든지 또 기록적인 폭우, 중국도 지금 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날씨 문제, 기후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상 이변이나 기후 쪽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나오는데 날씨로 분석하면은 그래도 아까 폭염이나 무더위가 저쪽
끝에 있다면 날씨는 그래도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날씨를 분석하면 언급량이 최근 한 달 동안 113만 건. 예. 사실은 최근 한 달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날씨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뭐 추천해요, 뭐 최고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날씨는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에어컨을 뭐 켠다든지 내가 있는 상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네. 비가 오고 나서 뭐 예쁜 하늘이라든지 덥지만 이제 견딜 만한 것들을 무지개도 이제 있고. 예, 연관어로 이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성어도 물론 뭐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중간 중간에 보시면 좋다라든지 뭐 다행이다, 맛있다, 아하. 추천. 그래서 이 무더위라는 것을 좀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감성어들이 함께 보인다라는 게 무더위 폭염. 이건 우리가 이제 아주 부정적인 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고 날씨는 그래도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그거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참 날씨라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연관된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거나 또는 네네. 상황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추천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재밌는데 배소장님 앞서 네. 기후변화와 연관짓는 폭염의 문제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기후변화 그 자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협약을 탈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돌아갔거든요. 바로 제일 먼저 취한 조치였죠. 유럽에 지금 독일에서도 기상 이변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재해가 발생을 했고 네. 뭐 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가 하루 만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요. 내려서 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또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유로바로미터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유럽인들의 반응은 설문조사에서 감염병 확산이나 식량, 식수 부족보다도 이 기후 변화가 더 무섭다. 아. 이런 응답으로 나타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찌는 듯한 더위. 그러니까 오존까지 파괴하면서 햇볕이 뚫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망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극복이 되느냐? 당장 극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되는 연관으로 탄소 중립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뭘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전 팀장님, 네. 이런 폭염과 또 기후 변화의 우울하고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전망에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여름 휴가일 텐데 그렇죠. 여름 휴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네, 여름 휴가하고 휴가를 이제 따로 해봤는데요. 네. 여름 휴가 언급량은 이제 올해 들어서 95만 건, 휴가로 따로 뛰면 244만 건 정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연관어 보면은 역시나 휴가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행복한 상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맛집이라든지 네. 생각, 날씨, 예약, 추천, 좋아하다, 아하. 즐기다. 예, 휴가 가는 데는 일단은 코로나를 좀 배제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산책이라든지 음식, 뭐 요즘에는 사실은 어딜 가든지 이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지만 맞아요. 여행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이제 카페라는 키워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카페 도시나 카페 거리.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논밭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예전에 무조건 바다뷰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구석구석 다니시면 그 산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석양을 보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게 해시태그를 논밭뷰를 달아가지고 그래요? 예, 이제 네. 논밭뷰를 SNS에 한번 쳐보시면은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장소 연관어가 이제 흥미로운데 예전엔 여름 휴가하고 휴가 하면은 당연히 해외가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네. 작년에는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빠지는데 사실 미국도 휴가의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는 휴가 때 어떻게 하는지 반응 정도 보는 것 같고요. 제주도가 연관어 1위입니다. 아하. 그리고 제주도. 부산과 강원도가 최근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2위를 싸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원래는 사실 휴가 때는 이 키워드 안에 없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 바깥으로 많이 몰리고 이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휴가를 좀 보내시려는 그런 움직임도 서울 많이 안에서 보이고 있어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예, 그래서 뭐 가평이라든지 양평. 아하. 예전에는 여름 휴가가 아니라 주말에 잠깐 갔다 오던 곳을 이제는 휴가 장소로 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여름 휴가에 대한 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배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확실히 좀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렇죠. 여름휴가 그러면 여름휴가와 관련된 연관어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변이랄까 또
비치 파라솔 음. 또는 관련된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쿨의 해변의 연인 또는 해변으로 가자. 네, 비치보이스의 서핑 USA 이런 노래들도 나오고 근데 네. 최근에는 확실히 트렌드가 달라진 게 텐트가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국면의 영향일 수도 있고 차박처럼 새로운 신조, 아하.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예. 또 이전에는 해외 여행지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도쿄, 뭐 오사카, 또 후쿠오카 등등등.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대부분은 국내 여행지인데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도 등장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여름에 또 잘 안 가는 장소인데도 네. 새롭게 또 조명받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도시 중에서도 우리가 안 가봤던 도시들이 여름에 또 새롭게 조명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야말로 7말 8초, 7월 말 8월 초 완전히 휴가의 어떤 절정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여름 휴가 언급량 자체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네. 휴가라는 키워드 자체는 언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라는 언급량 자체가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휴가 외에 사실은 젊은 층들은 여름 휴가 시즌에는 비싸죠. 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사실 그 시기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하. 숙소 같은 것들도 다른 달들이 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뭐 틈 날 때마다 해외 여행을 우리가 다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라고 하는 SNS가 등장한 이후에 휴가 언급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언급량이 70%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사진, 영상으로 기록한 것들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행 정보를 얻는 채널에서도 90년대생 이하 뭐 그 주변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이 SNS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논밭뷰, 핫플레이스, 뭐 카페 거리 이런 걸 통해서 네. 요즘의 트렌드, 여행 트렌드를 가장 많이 정보를 얻고요. 이제 그 다음이 블로그거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예. 추천을 많이 받고 저는 아직까지도 포털로 검색을 하는데 젊은 층들은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SNS에 올릴 만한 사진이 잘 찍히는 곳. 네, 그래서 결국엔 사진이 잘 나오는 곳들이 젊은 층들에게는 어떤 휴가에 굉장히 네. 핫한 그런 장소로 남는 떠오르고 건 또 있습니다. 사진이니까요.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장소도 바다, 그다음에 맛집이 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 맛집이 꼭 있어야 되고 네. 수영장, 계곡, 카페, 해수욕장, 워터파크 이런 순으로 나오고요. 네. 숙세도 호텔, 펜션, 리조트, 공유 숙소 아하.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고요. 예. 국내 여행지는 제주도, 부산, 인천, 강릉, 가평, 거제도, 동해, 통영. 해외는 원래는 베트남, 일본, 괌, 방콕, 세부, 유럽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예. 해외 연관 다 빠져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뜨고 있는 것은 거제도와 통영이 한 30% 정도 언급량이 매해 늘면서 예. 최근 또 뜨거운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제도와 통영이요. 배 소장님. 네네. 이렇게 달라진 데이터, 음. 휴가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휴가라는 것이 꼭 여름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운대, 광안리 가봐야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실제 최근에는 음식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또 이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좀 더 방역 상황이 괜찮을 때, 코로나 상황이 괜찮을 때 가겠다. 그러니까 연간 이제는 이 휴가 기간이 좀 골고루 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본에 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노재팬 운동, 최근에 또 한일 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도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도 좀 낮지만 물론 뭐 MBC 시청의 관심도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런 일본에 대한 주목했던 여행지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군요.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 문자로 보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지금 청취자들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배 소장님, 네. 올해는요 어떨까요? 여름 휴가를 가는 직장인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관련 조사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네. 77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온라인 조사인데
가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휴가를 가겠다고 했으니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이고 네. 여행도 휴가도 짧게 가겠다 이런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 음흠. 휴가 예정지는 제주, 부산이 높았는데 주목할 만한 지역은 4위로 꼽힌 여수입니다. 여수. 네, 여수 밤바다 노래 때문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쯤에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하이킥 청취자 여론조사.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였는데요. 두 분이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6986님이 최고의 휴가는 2019년 지리산 성삼재에서 천안봉 중산리 1무 2박 3일 종주였어요. 와. 하루 밤을 샌다는 거잖아요. 네, 멋지네요. 5009님입니다. 회사에는 동기와 따로 갈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여직원 동기와 단둘이 같이 갔던 2박 3일 울릉도 여행입니다. 울릉도 정말 좋거든요. 밤에 텐트에서 둘이 손잡고 봤던 그 쏟아질 것 같은 별들. 그 후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했죠. 이 정도면 영원히 기억에 남아야죠. 영화네요, 영화. 영화네요. 네, 미니로 최종원님이 작년 여름 캠핑장 예약하고 출발하는 날 폭우로 다 취소하고 휴가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폭우였어요. 너무 미니로 슬프네요. 네, 임지연님입니다. 2016년 엄청 더울 때 몽골에 갔었어요. 와. 은하수를 보던 여름밤, 밤에 난로불 켜고 잘 정도로 스늘했던 홉스굴 호스가 기억에 남네요. 다시 떠날 수 있을지 아득합니다. 아하, 멋지네요. 428님이 1톤 트럭 배송기사입니다. 저희는 휴가가 그림의 떡입니다. 못 간 지 12년째 아이고. 휴가 대신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라고 네, 보내셨네요. 예.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참다가요. 코로나 진정되면 좋은 곳으로 휴가 가기로 하죠.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더위 잘 이기시고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전민기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